처음에는 그래도 좀 할만할 거예요. 우리가 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수2에다가 수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나마 조금 들을만 할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수원이거든요. 수원을 많이 까먹어서 수가 좀 그러니까 미적을 할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수요일날 수업을 수원을 결정한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 수열이 나와요. 선생님이 작년에도 매번 해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그마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필요하면 미적 시간에 수원에 시그마를 잠깐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기억은 안 나고. 자, 첫 과목이 수열의 극한입니다. 우리가 극한을 배워서요. 그게 까다롭진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 n번째 항이 있겠죠. 이 정도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수열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 찾는 거거든요. 1번을 찾는 거. 맞아요? 얘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계속 나열하잖아요? 가면 얘가 어디로 가지? 이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함수의 극한은 y는 fx가 있었어. 그래프가 있었다고 칩시다. 잘 보이니?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가 어떤 점 알파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을 알파로 이렇게 결정을 줬단 말이죠. 맞아요? 저거야. 근데 이 개념을 수열에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근데 수열은 번호가 달려있잖아요. 변수가 n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n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게 하는 거야. 함수를. 그러면 an이 어디로 갈까? 이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점으로 가기도 하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0으로 가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정된 점이나 계속 크게 하는 걸 계속 작게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열의 극한은 그냥 딱 요거 하나예요. n이 커질 때 a는 어디에 가까워지니? 커지니? 작아지니? 아니면 어딘가로 가까워지니? 수렴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가져온 걸 그냥 수열에다 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서 극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만약에 우리가 x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뭐라고 설명하죠? 수직선상에서 여기 a가 있어요. 그러면 배웠겠지만 여기 x는 a가 아니죠. 그 근처 값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세요? 극한이라는 건 가까워지는 거지 그 값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수열에서도 마찬가지. 보세요. 거기 책에 보면 자, 일반적으로 수열에서 한없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똑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에 수렴한다. 그리고 이게 똑같이 극한 또는 극한 값이다 라고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걸 구하려면 선생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구하려면 얘를 구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주긴 주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생각했을 때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그마는 극수에서 문제가 되고 극한에서는 얘가 문제가 돼요. 쟤를 못 구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에요.
그럼 거기 책에 있는 예를 좀 볼까요? 자, 특히 일반 AN에서 모든 자연사에서 일반항이 뭐 이런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 일반항 AN이 C예요. 상수야. 그럼 계속 C죠. 무슨 얘기냐면 얘도 그래프처럼 그릴 수 있어. 봐봐. 여기다가 A라고 봐봐요. 이렇게. 그러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AN이라고 잡으면 수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함수잖아요. 그럼 여기 어떤 C값이 있으면 점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여기,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 네 번째 항도 C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쭉 가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도 C겠다. 계속 C일 테니까. 그래서 상수가 되는 일반항도 C. 자, 그 다음에 밑에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거기 AN에 보면 보세요. 이런 수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이렇게 준다고요. 책에는 일반항을 줬어요, 여기다가. 근데 보통은 일반항을 안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항이지, 두 번째 항이지, 세 번째 항이지, 네 번째 항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번째 항이 뭐야? 자, 봐봐. 주식 구획은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밑에 있는 거랑 똑같죠? 위에는 하나 더 있지? 그럼 n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일반항 AN이 n의 n 플러스 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림 그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보세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간다고 쓰죠. 숫자를 좀 크게 갈게요. 만약 여기가 2야. 그럼 여기 맨 처음에 1일 때 2. 자,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3이면 여기. 그죠? 3이니까 3분의 4야. 4분의 5야. 그러니까 여기 1에 대해서 점점 그 값이 화살표로밖에 표시 못해요.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죠. 1에. 되세요? 무슨 얘기지? 얘가 1이 되진 않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극한의 개념은 그 값이 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돼요? 어렵진 않죠? 그럼 뭐야? 얘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1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걸 어떻게 쓴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은 뭐에?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되세요? 뭐 그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그 BN을 볼까요? 별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자, BN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반항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 거긴 적혀 있지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어요. 일반항 찾는 연습해야 된다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가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분모가 자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n번째일 때, 자, 거기 나와 있는 일반항 보지 말고 B의 일반항은 뭘까요? 라고 하면 일단 n분의 1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봤더니 짝수에만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에 뭐 n 플러스 1 또는 n 마이너스 1 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저게 뭐다? 일반항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일 처음은 얘가 먼저라고. 이거 못하면 수열이 극한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풀려보면 극한은 잘해요.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근데 수열이 안 돼서 망한다고. 시그마가 안 돼서 망한다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가요. 그래서 n으로 갔어. 그럼 맨 처음에는 1이야. 또 크게 갈게. 1. 여기 있었어. 그죠?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 반대지. 왼쪽으로 내려왔어. 3일 때 4분의 1이래. 3분의 1이래. 여기로 올라갔어. 4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폭이 점점 좁아지죠.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x축을 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폭이 점점 줄어서 이렇게 x축을 타고 놀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질문, 얘가 0이 된다고요? 아니요. 0이 되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bn을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 함수의 극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뭐 그렇게 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렴하는 것만 있냐? 아니죠. 만약에 일반항 AN이 n이에요. 1, 2, 3, 4 점점 커지죠. 이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그냥 같이 커집니다. 대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n 무한 이렇게. 또는 뭐 bn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n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그럼 밑으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제곱 같은 경우는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로입니다. 이런 패턴도 있다는 거죠. 꼭 함수의 칸에서 어느 정도 발산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발산에는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게 벌써 풀어. 저거 말고도 발산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이것도 진동 중에 하나거든요. 진동한다고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진동이에요. 근데 얘는 진동폭이 점점 좁아져서 x축이랑 붙어요. 이건 수렴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일반항 AN을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잡았다고 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죠. 찍어볼까? 찍어보면 이렇게 돼요.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1일 때 1이죠? 1일 때 마이너스 1이죠?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1이죠? 폭이 일정하게 진동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건 홀수일 땐 마이너스 1, 짝수일 땐 1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진동한다라고 하고 그 진동폭이 줄어드는 거 외에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만약에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n이야. 이렇게. n.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6. 이렇게. 그럼 얘는 폭이 선생님 그냥 키울게요. 마이너스 1, 2 올라갔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폭이 점점 커져요. 이것도 진동한다라고 얘기하고 역시나 발산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아예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수렴 발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10페이지 AN에 대해서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렴하는 경우는 딱 그가 결정이 돼요. 발산하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역시 진동. 요거는 극한값이 없다. 넘어갑니다. 11페이지. 자, 오늘은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할 거니까 잘 보세요.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할 테니까 보세요. 자, 수2에서도 우리가 여기 되게 중요했는데요. 어떤 성질을 볼 때는 항상 여기에 따르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저 조건을 익힌 상태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안 보고서 그냥 문제를 익히잖아? 그럼 나중에 진위 여부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맞아? 틀려? 이런 문제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할 때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헷갈려 한다고. 여기를 너무 우습게 봐서 그런 거야. 보세요. 자, 수열의 극한의 기본의 성질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밑줄을 좀 쳐놓을까요? 이거예요. 수렴하는 두 수열 A, N, B에 대하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말이 없으면 여기 있는 성질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말이 없는데 여기 있는 성질을 쓰시면 안 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베타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자, 1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성질들은요 증명이 없어요. 거기 보시면 증명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증명은 대학수학에 좀 어려워요. 뭐 한 두세 페이지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에서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무슨 얘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수를 곱해서 이렇게 어떤 수열을 나눠요. 그러면 그 수열을 극한에다가도 곱해도 상관없다. 언제? 수렴할 때만. 수렴할 때만.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랑 bn이 수렴할 때는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다.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이렇게. 언제? 수렴할 때만. 수렴하지 않을 때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합쳤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랑 bn을 곱한 건 네. 수렴한 거 곱한 것과 같다. 괜찮아요, 곱하는 것도. 나중에 식으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이게 좀 위험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베타분의 알파를 합니다. 여기서요. bn이 0이 아니라 베타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제 가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bn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2분의 n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런 걸 나중에 여기 풀거든요. 선생님 여기 0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얘기는 bn이라는 수열이 0이라는 수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얘가 0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당연히 n에다 2 넣으면 안 되죠. 근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bn이라는 수열이 0이라는 수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거보단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낫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얘기잖아. 근데 이 일반적인 얘기도 되게 어려운 걸 많이 해요. 잠깐 보여줄게. 여기 내가 넣었나? 넣었을 거야. 자, 2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봐요. 28페이지. 확 넘어가봐요. 28페이지. 자, 거기 봐봐요. 뭐라고 써있어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써있죠? 겁나 많지? 이거 다 외워야 돼. 우리 왜 수투에서도 함수의 극한의 성질 외웠죠? 기억나죠? 그때 외웠던 거랑 비슷한 건데 외우셔야 돼요. 이게 진위 여부에 나와요. 자,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얘들아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도 그렇긴 한데 진위 여부라고 해서 그냥 기억하고 니은이랑 디귿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 중에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나죠? 자,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보통 기억은 개나소나 다 하는 거 줘요. 어느 정도 딱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 준비해. 제일 쉬운 거. 난이도가 올라가요. 니은은 공부를 좀 해야 풀 수 있는 거 줍니다. 아니면 외워서 푸는 거.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디귿은 내가 여기 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즉 주어진 걸 가지고서 얘랑 얘는 보통 우리가 많이 본 것들, 공부한 것들이고 여기는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맞아야 돼. 기억 니은까지. 알아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 니은까지. 그러면
확률이 50%로 줄어요. 원래는 보기가 5개잖아? 그럼 확률이 20%잖아. 찍기가.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기억이 틀리고 니은이 맞았다? 그럼 보기에 니은이랑 니은 디귿이 있을 거냐. 두 개 중에 하나죠, 답이. 그 다음에 디귿을 맞추면 좋고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죠. 진짜 실전이면. 여기까지는 맞추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유형. 요번에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나오는 스타일인데, 기억을요, 주어진 걸 가지고 해결해요. 그러면 요 기억을 가지고 니은을 해결해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해결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내가 기억을 가지고 니은을 잘못 풀면 디귿이 안 풀려.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거꾸로 풀면 답이 나와요. 네,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 디귿을 풀기 위해서 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얘가 맞는지 틀린지 기억 가지고 확인하면 답이 그냥 끝나요. 이렇게 풀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풀면 금방 끝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요새 나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런 진여부 문제가 거기 28페이지, 29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풀면서 익혀볼게요. 자, 거기 12페이지의 얘기는 나중에 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패턴이 이 패턴이에요. 근데 요것도요, 우리가 학생 극한에서 어느 정도는 떼고 온 거예요. 수트에서. 볼까요? 일단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해요. 부정형.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원래 함수에서는 무한대 곱하기 0도 있고 0분의 0도 있는데 여긴 0분의 0이 거의 없어요. 0분의 0이면 이걸로 끝나요. 자, 함수의 극한에서 했었던 것처럼 힘싸움이에요. 뭐가 더 커? 뭐가 더 세? 이걸 따져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게 더 세냐, 뒤에 게 더 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요거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어디냐면 14페이지로 갑시다. 보기 4. 어차피 앞에 있는 얘기랑 여기 있는 얘기랑 같아요. 자, 금방 할게요. 자, 리미트 1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보세요. 여기 프리텐서는 되게 잘 안 보이겠다.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에요.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배웠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기억나시죠? 근데 원래 정석은, 뭐 여기는 상황이니까 상관없는데,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 큰 걸로 묶어요. 밑에 큰 걸로. 이렇게 묶죠? 위에도 제일 큰 녀석으로 묶어요. 이렇게. 이게 약분되는 거죠. 똑같은 거.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이랑 나눈 거랑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걸 계산할 때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뭐냐면 이거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k제곱분의 p 형태는 나옵니다. 왜요? 우리 이거 배웠거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뭐예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 x축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얘가 0이죠. 좀 전에 수령하면 곱해도 된다고 그랬죠. 다들 한숨 쉬고 있고 영혼이 없는데, 자, n의 세제곱분의 3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이 있고 n분의 1이 있고 n분의 1이 있고 n분의 1이 있는 거죠. 돼요? 0, 0, 0이니까 전부 수령하니까 얘가 0이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면 무조건 0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극한의 성질.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만약에 분모의 최고차항 나눴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잘못됐죠?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계산하죠. 돼요? 자,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두 번째 거 볼까요? 이번에는 n 플러스 1분의 뭐예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렇게 한다고요? 밑에 원래 n으로 묶고요. 이렇게 쓰고 여기는 원래 n제곱으로 묶는 게 맞아요. 자, 상관없습니다. 분모의 최고차가 나눠도. 그러면 얘가 약분했는데 여기 n이 아직 살아있죠, 하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무한대가 아직 있어. 근데 거기에 1 더하기 0분의 1 빼기 0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죠. 되세요? 그래서 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앞에 대가리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처럼 분모의 차수가 똑같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가리분의 대가리라고 얘기해요. 대가리분의 대가리. 대가리 분의 대가리.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는 뭐 그냥 저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이 부분에 4n 플러스 5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그쵸? 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n제곱으로 묶어요. n분의 3 빼기 n제곱분의 1. 여기는 n으로 묶으면 4 더하기 n분의 5 이렇게 되죠. 약분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사라진다. 얘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만 들어갈 때 여기 n분의 1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얘도 0이잖아요.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지만 어차피 앞에 0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는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했어도 수열의 극한만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자, 보기 5번에 이제 루트가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보기 5에 루트 되어 있는 거. 1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고 빼기 n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죠? 이런 패턴이에요. 앞에 것도 커져, 뒤에 것도 커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가 더 많이 커지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더 많이 커지면 무한대로 갈 거예요. 얘가 더 많이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요. 비등비등하면 어떤 값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 수렴하는 걸 한번 찾아보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인데 유리화를 거꾸로 할 거예요. 거꾸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합차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분의 위에는 이거 제곱해서 얘를 빼니까 여기 n이 남죠. 그럼 이제 뭐가 됐어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됐죠. 다시 예전 패턴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 자, 묶어서 푸는 거니까 자, 분모의 최고 차수라고 하는데 n인데 얘가 n제곱이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안 되면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0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2분의 이렇게가 나오는 거죠.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 3번을 잠깐 볼래요? 3번은 어떻게 풀어요? 보기 5의 3. 그래도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이라서 다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n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앞에 것도 커지죠? 얘도 커져요. 싸움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방법을 알려줬던 이유는 이거예요. 가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큰 걸 묶으세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묶게요. 그럼 표현식으로 봤을 때는 얘가 무한대. 1 빼기 0 빼기 0. 그러니까 뭐야? 뭐 커지죠. 그러니까 앞에 커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됐나요? 넘어갑시다. 자, 15페이지.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이걸 했어요. 했었다니까. 어디서? 함수의 극한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먼저 볼게요. 자, 타이틀이 수열의 극한의 소감이 생각보다 많이 써먹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그 수투랑 미적이 분류가 덜 됐을 때 원래 수투 자리에 얘도 들어가 있었어요. 수열의 극한. 빠진 거야, 미적으로. 얘를 먼저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지. 수열 배우자마자 바로 이걸 하니까. 극한이 아닌가를 좀 보세요.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있어요. 조건이라고. 봐, 역시나 수렴한 두 수열 A과 Bn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해서 알파. 네, 이 조건이 만족해야지만 뭐라고요?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1번에 요 줄 이렇게 써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였게요? a 값 가까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이거였어요.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되겠죠. 그럼 an이 만약에 bn이면 그 극한도 이렇게 된다. 당연하죠. 극한값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만약에 이거면 아마 함수의 극한에서 이걸 당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가요? 책 보지 말고 스포하지 말고 맞아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 등호가 들어가요. 즉 무슨 얘기예요? AN이랑 BN이 달라도 알파랑 베타랑 같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진위 여부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거 나와요. 그거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그렇게 주장창 얘기했는데 되게 많이 틀려. 엄청 많이 틀려요. 환장을 노릇이야. 희한하게 선생님 그게 얘기해. 책에 있을걸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럼 밑에 주의라고 써있어요. 거기. 네, AN 표시해놔. 극한이 이걸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줄게요. 만약에 AN이요. 그냥 간단하게 1 빼기 n분의 1이에요. 자, BN의 예를 들면 얘가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치죠. 그럼 얘가 항상 크잖아요. n 넣어봐. 무조건 오른쪽이 커요. 맞아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분의 1을 할 거야. 그럼 얘가 1로 가요. 맞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도 흘러가요. 같잖아요. 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극한이 같은 경우가 있다. 네. 조심하세요. 이번에 써있네. 근데 이 경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런 예시를 찾아야 돼요. 발레라고 하죠. 여기 2번이었구나. 땡땡. 여기까지가 좀 다른 얘기고 3번은 좀 또 다른 얘기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번에는 수열 CN이 무된 자연수에 대해서 그 말이 또 들어가 있죠. 이러한 경우 이 경우에서 알파랑 베타랑 같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이 똑같이 알파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운데 껴있는 cn도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 조심해요. 이거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다고요. 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무한대예요. 가운데 있는 cn이 무한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상황이 아니면 이걸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해해도 돼. 근데 이거 자꾸 빼먹는다고. 희한하게. 아시겠죠? 조건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함수 극한에서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 봐봐. 여기가 A였거든. 그럼 여기가 이제 함수 여기서 같은 값을 수정하니까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예요. 뼈 있잖아, 사이.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정리 또는 조임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제 이 타이틀을 쓰시면 돼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실까요? 뭔 얘기죠? 이렇게 가야 돼요. 집중력이 엄청 흐트러졌어. 자, 보시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얘들아, 요게 등호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왠지 등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어딘가에 써 있을 겁니다. 이건 안 써 있네. 3번에 써 있어요. 3번에 예를 봐봐. an이 n분의 1, bn이 n분의 3, cn이 n분의 1 때 전부 이렇게 되지만 극한은 전부 0이고 cn도 0이다. 돼 있죠? 등호가 안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자, 밑에 포커스의 2번을 봐요. 밑에 포커스라고 써있는데 2번을 보세요. 자, 수열 AN, BN, CN에 대해서 AN, CN, BN이 이상함을 성립하고 두 수열 A에 각각 수렴할 때 CN이 반드시 수렴하지 않는다가 나와있죠. 여긴 뭐가 빠졌니? AN과 BN이 수렴하는 값이 같다라는 말이 빠졌죠. 그게 같아야 CN도 그 값을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없으면 CN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 하나, 조건 하나 때문에 문제가 확확 틀린다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예를 잘못 든 것 같은데 보세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AN인데 여기 CN이에요.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되면 당연히 CN도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커지는데 얘가 안 커질 수가 없죠. 항상 크니까. 이해돼요? CN이 만약에 BN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마이너스 무한되면 CN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작아진데 얘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써먹을 만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6페이지. 걱정하지마, 미친 시 많이 나가진 않을게요. 우리한테는 아직 내일 시간도 있거든요.
자, 1번 볼까요? 1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면서요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2가 4예요. 그럼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리미트 A 무한대로 A에는 6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거든요.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일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2에다가 더하기 2를 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상수함수라고 했잖아. 아까 선생님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2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렴하고 수렴하죠. 6은 수렴하고 수렴하잖아요. 이해돼요? 수렴하고 수렴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통해도 되는 거잖아요. 얘가 수렴하는 게 4야. 얘가 수렴하는 게 2야. 그러니까 6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확정적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눈으로 풀리면 쓰셔도 돼요. 근데 너무 믿지 말라고. 가끔 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처음에만 얘기하고 나중에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가서 안 되는 걸 얘기해 주겠지. 자, 2의 AN 플러스 BN이 7이에요. 여기 있죠. 맞아요? 여기.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6이라는 확정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두 배를 해도 되잖아.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써서 얘가 7이라고 쓰기가 또 그래요. 처음에는. 이유가 뭘까요? bn이 수렴한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 말 없으면 쓰지 말라. 그럼 얘도 세팅을 해야 돼. 어떻게 세팅할까요? 빼는 걸로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an 플러스 bn이 7이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an은 제가 6이니까 얘가 10이네.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왜? 수렴한 것끼리 아까 빼도 된다며. 그런 의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 수렴하고 수렴하잖아. 7 빼기 12 해서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죠? 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된 거죠? 그럼 걔가 마이너스 5가 된 거죠. 이 얘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좀 까다롭죠. 그런다면 거기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얘기. 넘어갑시다. 자, 그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2번이에요. 자, 두수열 A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뭔지 모르겠는데 무한대예요. 수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쓰면 안 된다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을 했는데 얘가 3이래요. 있죠? 괜찮을까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밑에 걸 풀 거예요.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bn 플러스 이렇게 이걸 풀라고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풀어요. 봅시다. 보세요. bn이라는 거에 수렴값이 없죠. 보통 이런 상황에선 분명히 이거일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수렴하는 거. 앞에 게 커지는데 뒤에 게 안 커지면 저게
3으로 나왔을 리가 없잖아. 예상은 해야죠. 정석대로 하면 여기 풉니다. 그러면 여기서 CN을 AN 빼기 BN으로 만들어요. 이거 눈에 함수극한에서 했어. 비슷한 문제. 그냥 그게 수요로 바뀐 것 뿐이야. 느낌이 와야 돼. 그럼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3이다라는 걸 쓸 수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 다음에 나 지금 뭐가 없어요? BN이 없잖아요. BN을 바꿔주세요. 자리 바꿔요. BN이 AN 빼기 CN이.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2BN이니까 2에 AN 빼기 CN에 플러스 2.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2에 AN 빼기 2에 CN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뭐가 된 거냐면 분모도 무한대, 여기 무한대. 무한대 3.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어떻게 하나 했죠, 선생님? 그 무한대를 만들어 여기로 묶어내야 돼요. 그럼 AN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여기를 A1 플러스 AN분의 1 2 빼기 AN분의 2CN 플러스 AN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다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2가 나와요. 괜찮아요? 근데 나 이거 이렇게 안 풀고 싶거든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의 극한에서 썼던 방법. 함수의 극한에서 썼던 방법. 가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 틀릴지 아닐지 몰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 3이래요. 일단 수용했죠. 그죠? 근데 an이 무한대로 가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요. 정신 차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묶어내요. 그러면 1 빼기 an분의 bn이죠. 이렇게 되죠. 기억 안 나니?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 얘가 뭐 하는 거야? 얘가 뭘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 수렴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이게 결국에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한대 곱하기 0이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하여튼. 돼요? 본 적 있을걸? 아니요. 본 적 없어요? 함수의 극한에서 이걸 빌려온 거야. 편법이죠, 편법. 그럼 난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여기다 써보자. 내가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데 이걸 a로 나눠요. 1 플러스 an분의 1 2에 an분의 bn 플러스 an분의 2.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이게 1로 간다면서요. 1분의 똑같아서. 솔직히 얘기하면 수리 극한에서 이걸 써먹으면 잘 안 돼요. 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저거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리 극한에 무한대 곱하기 0 스타일이 없거든요. 급할 때 이렇게 쓰셔도 돼요.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서술이 나오면 이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수리 극한. 근데 저렇게 풀면 금방 나와요. 넘어갑시다. 18페이지. 아직 안 어렵죠? 할만하죠? 아니야? 내 생각이야. 자, 3번에 1번 패스. 할 줄 알죠, 이제? 3번에 2번도 후딱 해볼까? 이런 거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조심하세요. n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거의 수리극한에서는 안 나와요. 수리극한에 마이너스 무한대는 취급을 잘 안 하거든요. 왜 n이 자연수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바로 3 나와도 돼. 대가리분의 대가리? 이렇게요. 분위기 왜 이래? 아까 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 여기가
괜찮죠?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눈 거예요. 루트 들어가면 n제곱이니까. 그치요. 3번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전에 한 번 몇 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빼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유리화 하더라고요. 유리화 해야 돼요. 그냥 넣으면 무한대분이 무한대야. 그냥 달리는 거죠. 양 달려요.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들어갈 때 달리시는 거지.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이 4번 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수열을 얼마나 공부했나 한번 느껴봅시다.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죠? 4번 1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이죠? 설마 네,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죠? 그럼 바로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죠? 괜찮죠? 오케이. 네, 그냥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설마 까먹으신 건 아니겠지. 이렇게 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죠? 그럼 여기 2 있다잉. 조심하세요. 괜찮죠? 넘어봅시다. 설마. 자, 5번도 안 풀고 넘어갈게요.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넘어갑시다. 네, 쉬었다 합시다. 힘들어 보여, 다들. 자, 이어서 6번 보면요. 보세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제곱 플러스 n의 소수 부분을 우리가 an이라고 한대요.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야? 라고 물은 겁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루트 7의 정수 부분 뭐예요? 2? 그렇죠? 왜? 루트 7이 루트 4인 2보다는 크고 루트 9인 3보다 작으니까 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2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소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7에서 2를 빼면 돼. 그 얼마 얼마가 저거겠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접목시켜 봅시다. 여기다가. 저런 문제 잘 나와요. 그러면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은 루트 n제곱보다 큰 것 같아요. 얘가 n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 숫자를 생각해보면 이게 n 플러스 1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죠. 2n보다 작네요. 맞아요? 그치?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n일 거란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루트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이 되는 거죠. 요게 n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걸 어떻게 찾냐? 해보세요. 얘는 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얘랑 비교해보는 거죠. n이 자연수니까 뭐가 큰지. 제보다도 크면 그 다음 숫자 넣고 그 다음 숫자 넣고 뭐 언젠가 사이에 들어가겠죠. 이거예요. n. 그럼 질문 이거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예요? 그렇게 되죠? 아까 풀었던 것 같은데요. n분의 자 여기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제곱이 되는 거 이렇게 지워졌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되실까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죠? 여기가 중요한 것 같죠, 지금 상황에는. 저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7번을 볼까요? 7번. 자, 이번에는 수용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 모르는 숫자가 뭘까? 미정계수 구하는 거죠. 거꾸로 푸는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함수 극한 때 했었던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n 제곱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 여기는 an의 세제곱 플러스 b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인데 얘가 3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차수가 같아야지만 수렴한다고 했거든요. 대가리면 대가리. 맞아요? 그럼 얘가 존재하면 안 돼.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했을 거죠. 라는 얘기죠. a의 부호에 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a는 0이어야죠. 그리고 식을 한 번 더 적으면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b의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네, 3분의 b가 나와서 얘가 3이면 b가 9일 거다. 라는 얘기죠. 뭐 나중에 어느 정도 풀게 되면 그냥 딱 보자마자 뭐야? 바로 답이 나오죠. 0이네. 9네. 이렇게. 근데 이번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루트 4n 제곱 플러스 bn에 얘가 마이너스 4래요. bn이 곱해진 거죠, 이렇게. 자, a도 모르고 b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푸는 겁니다. 그럼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였어야 수렴하겠죠. 만약에 여기가 a가 음수였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수렴하는 형태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풀었겠구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유리화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an 더하기 루트 4n 제곱에 bn 분의 여기는 a 제곱에 n 제곱 빼기 4n 제곱 플러스 bn 형태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괜찮아? 한 번 했는데? 오케이? 좋아요. 한 번 더 적어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하고 n이고요. 루트 4n 제곱 플러스 bn이고 여기가 a제곱 빼기 4의 n제곱 빼기 bn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방금 여기서 한 것처럼 생각을 해봤을 때 보세요. 부모의 최고차항이 n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분자에 있는 이 녀석이 살아있으면 안 되죠. 얘가 있으면 안 되겠다. 얘가 없어야겠죠. 왜냐면 여기 n제곱이거든요. 제가 a제곱 마이너스 4가 또 0이 아니면 이거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가 0이죠. 그러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선생님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a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여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거라는 얘기죠.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A는 양수. 이걸 찾아내는데 무작정 푸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여기 날라갔어. 그럼 여기 뭐가 나오죠? 자, 또 이렇게 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으로 나온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a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n분의 b고요. 여기 마이너스 b죠. 얘가 0으로 갔으니까 a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b인데 걔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b가 16이겠죠. 돼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죠? 신경 쓸 게 많아요. 넘어갑시다. 8번 볼까요? 8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에 자, 수열 A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2에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3이래요. 그럴 때 얘를 구해 달랍니다. 질문 이렇게 풀어도 돼요. AN이 수렴하겠다.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라고 하고 이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3 알파 플러스 5가 6알파 플러스 3 넘기면 마이너스 5알파가 마이너스 2 알파는 5분의 2 답은 맞을걸요? 네.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객관식이야. 나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저렇게 그냥 급하게 풀 거야 라고 하고 푸는 경우 빼고는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면 저렇게 풀었을 때 점수를 아마 하나도 안 줄 겁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조건을 잘 보라 그랬죠? 조건을 수렴한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저렇게 풀면 안 돼요. 얘가 원하는 풀이는 여기 아니라 AN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었네? 그럼 BN을 2의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로 두자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수열로 잠깐 치환을 이쪽에다 곱합시다. 그렇게 되죠. 2의 AN BN 더하기 BN은 AN 더하기 5 이렇게 되고요. 일단 이렇게 치환했을 때 이거 적어주셔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3이구나.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저게 bn이니까. 자, 내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an은 극한이잖아요. 여기서 an은 뭐예요? 이거 넘깁시다. 그러면 2에 bn 빼기 1에 넘어왔으니까 an이죠.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bn 플러스 5예요. 그럼 an이 2 bn 빼기 1분의 마이너스 bn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수열로 치환한 다음에 an을 그 수열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리식에서 역함수 구하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bn 빼기 1분의 마이너스 bn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럼 집어넣어요. 이제 넣어도 되죠? 왜요?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때 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6 빼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더하기 5가 되니까 5분의 2가 됩니다. 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방법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보세요. 2번. 자, 수열 A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에다가 an이고요. 이거 4래요. 돼요? 근데 이건 좀 어렵지. 왜? 잘 봐. 얘가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그럼 왜? 수렴했잖아. 그럼 분명히 0일 거라니까요. 예상은 할 수 있어. 근데 확인은 할 수 없지.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AN의 극한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아직까지 우리 눈에 편법이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엔 보여. 많이 풀고 나서 알려줄게요. 그렇게 그때 가서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마 찾을 거예요.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BN을. 그래서 도형은요, 일반화를 잘 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수열 문제긴 하지만 비율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이걸 찾는 걸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밑에 있는 확인유제 변형 문제 같은 경우를 풀면 아마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쉽진 않을 겁니다. 자, 이건 연습 많이 할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학 내서 수술 열심히 안 했어. 일반화 못해. 시그마 못해. 지금 하면서 다시 하셔야 돼요. 어차피 수학 공부해야 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돼. 이제 이과도 선생님 얘기했죠. 이과가 수학 수출을 생각보다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옛날에는 미적이 그냥 같이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공통으로 같이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수학과 수출 비중이 이과도 세진 거예요. 만만치 않아. 그냥 온리 수투 문제도 잘 풀어야 되고 온리 수학 문제도 잘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이제 어려운 것만 남았죠. 11번.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제곱이랑 y는 2x 플러스 n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 만나는 두 점을 an이랑 b라고 할 거예요. 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x제곱이 기울기가 2네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가 AN, 여기가 BN이라고 적혀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AN과 BN의 길이를 우리가 AN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 n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 n이 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때 이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분의 루트 5n 플러스 1 이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돼요? 자, 어떻게 풀까요? 이것도 극한이 나중이야. 이게 목적이라니까. 그쵸? 그럼 만약에 내가 유기좌표를 알파 n, 알파 n의 제곱으로 놓고 여기를 베타 n, 베타 n의 제곱으로 놔둬요. 근데 이렇게 안 놓고 보통 이렇게 놓죠. 알파 n, 여기니까 2의 알파 n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bn도 베타 n 하고 2의 베타 n 플러스 n으로 많이 놓죠. 이런 식으로.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알파 n과 베타 n은 어떻게 나오니? 둘이 같다고 하면 나오겠죠. x제곱이 2x 플러스 n이에요. 이렇게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0이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 n과 베타 n이 1항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얘가 2네. 맞아요? 그리고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이 바로 n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마이너스 n이죠. 자, 그 상황에서 AN과 BN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뭘로 구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제곱이면 제곱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걸 해보죠. 이걸 빼고 제곱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나와 있으니까. 뭘 하든지 해보자고요. 해볼까? 루트. 뭐예요? 베타 n 빼기 알파 n의 제곱. 그냥 해볼게. 베타 n의 제곱 빼기
알파 n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베타 n의 제곱 빼기 알파 n의 제곱은 베타 n 더하기 알파 n에다가 베타 n 빼기 알파 n이 되니까 뭐예요? 그렇죠? 2에 베타 n 빼기 알파 n이 되는 거죠. 이걸 넣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넣어도 되고요. 이걸 넣으면 확연하게 나와요. 어차피 이것도 빼면 앞에 2가 있잖아요. 같은 거야, 얘랑처럼. 같은 얘기야. 저걸 넣으면 바로 나와요. 제곱이니까 베타 n이 더 크다는 전제하에 베타 n이 더 크다는 전제하에 이거 뭐 나와요? 루트 5하고 베타 n 빼기 알파 n 나오죠. 괜찮아요? 4잖아, 제곱하면. 계산하세요. 네, 선생님이 풀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 말고. 됐어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걸 여기다 넣을 거예요? 큰일 날 소리. 이거 여기다 넣어서 어떻게 풀 거예요? 자, 아직 안 써먹은 게 있잖아요. 자. 자, 여기서 우리는, 네. 베타 n 빼기 알파 n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곱인 4에서 플러스 4n을 하면 되죠. 괜찮아요? 오케이? 멍 때리지 말고 봐. 선생님이 틀렸나 봐봐. 그럼 베타 n 빼기 알파 n은 베타 n이 약간 크다고 했다. 그럼 뭐예요? 2의 루트 n 플러스 1. 네? 뭐 틀렸어? 얘기해줘. 틀렸으면. 맞아요? 얘가 여기 들어간다고요. 여기 슉 들어간다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2 루트 5의 루트 n 플러스 1. 그럼 다 풀었어요. 재밌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이 적으니까 2 루트의 루트 n 플러스 1 분의 루트 5n 플러스 1. 대가리 분의 대가리면 2분의 1이 나오겠지. 돼요? 계산이 힘들어? 계산이 힘들어요? 이따가 시켜본다. 다음 페이지. 네,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쉽진 않아요. 앞에서는 극한만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았는데 막상 뒤에 오니까 막상 쉽진 않죠? 12번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1학년 때 배웠었던 무리함수예요. 얘가 fx일 때, 그럼 fx 거기 그래프 나와 있네요. 심지어 10도 줬어. 얼마나 좋아. 땡큐인데?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대 1이라고 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으로 잘랐네요. x는 n으로 잘라서 만나는 점을 여기를 pn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y는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게 맞겠죠? 얘가 fx인 것 같죠? 그럴 때 pn과 pn 플러스 2의 기울기를 또 희한한 거 하나 잡았죠? 기울기를 an이라고 잡았대요. 그럴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루트 n의 an의 극한을 구해달랍니다. 자, 잘 생각해봐. 지금 아까부터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극한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극한은 진짜 계산만 하면 돼요. 그 극한까지 가는 상황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자, 봅시다. 기울기. 그러면 그 다음 줄, 다음 줄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x가 n 플러스 2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p의 n 플러스 2겠지.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 괜찮죠? 그럼 여기좌표가 뭐야?
라고 하면 이게 n, fn이죠. 네, 일단 잡을 거야. 여기는 n 플러스 2, f의 n 플러스 2겠죠. 그럼 기울기인 AN은 n 플러스 2 빼기 n분의 f의 n 플러스 2 빼기 f의 n. 이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럼 일단 해보자고요. n 플러스 2. 하란 대로 하면 되잖아. 아, 루트 n 플러스 4 더하기 fn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하는 대로 한 거야. 그럼 여기 밑에는 뭐가 돼요? 2가 될 거고 위에는 루트 n 플러스 4 빼기 루트 n 플러스 2가 돼요. 어려워요? 아니 전혀.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풀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 곱해서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빼기 루트 n제곱 플러스 2n 이거 푸시면 됩니다. 안 해도 되죠?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극한이 문제가 아니야. 극한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 나중에 선생님이 그 26페이지, 28페이지구나. 28페이지에 있는 걸 한 번에 싹 다 외워오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눈으로 보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30페이지에 있는 몇 페이지에 1을 풀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거 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을 할 건데, 잠깐 풀고 이따가 등비수열의 극한을 잠깐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내일 다시 할게요. 등비수열의 극한은 내가 많이 안 나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여기까지 나갈 거고. 자, 지금 뭘 하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거에서 극한의 계산부터 해서 보기는 안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할 테니까 그 16페이지부터요. 확인 유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숙제니까 풀어보시고 발전 문제는 어려우면 나중에 풀려도 됩니다. 해보세요. 일단 모르면 질문해도 돼.